항상 국방정보 팩트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국방채널 KMC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 KF-21 극비리 신기술 연구 성공, 신기술 스텔스 교란 미사일, 최대 9발 연속 미사일 발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F-21 전투기가 연이어 나온 시제기들과 함께 마침내 블록0에 해당하는 시제기 생산을 모두 완료하였고 양산 계획도 확정되어 본격적인 공장 설립과 예산 산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사용될 미사일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은 5세대 기술을 갖춘 파이어 앤 포겟으로 발사 후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며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서더라도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하는 정밀 타격 미사일이죠. 또한 미사일 내부에는 최신 전자장비도 탑재되어 있어 비행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미사일이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은 폭발력과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가능하게 하였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은 KF-21 전투기의 무장 업그레이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최첨단 무장인 청룡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성공적으로 이를 전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인 국방 강화를 위하여 KF-21 전투기의 성능 향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하는 국산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탑재하여 무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는 SLBM 미사일과 초음속 대륙 미사일에 이어 KF-21 천룡 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하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용 공대지 미사일을 넘어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 밝힌 것이죠. 최첨단 천룡 미사일의 모습을 세계에 공개하며 대한민국은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으로 군사무기 기술을 세계에 자랑하였는데 특히 중국의 주요 행정 건물, 발전소, 군사기지, 공항, 항구 등 주요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폭파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중요한 도시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천룡 미사일은 마하속도로 날아가며 타격 시에는 강화 콘크리트 7m 이상을 뚫고 목표 지점에서 폭발하여 주변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천룡 미사일은 국내 최신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레이더 탐지 면적을 크게 줄였으며 또한 지대공 순항 미사일의 핵심인 고속 순항 방식을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적용하여 적군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룡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 이상을 1차 목표로 하며 고성능 순항 미사일 모터를 탑재하여 미사일의 출력과 속력을 높여 마하 이상의 속도를 달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형 공대지 미사일에 사용된 엔진은 고체 로켓 부스터와 추진 엔진을 병용함으로써 기존 로켓 엔진 대비 유효 사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었으며 차후 개량형에서는 1200km 이상의 사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룡 미사일은 고폭탄과 관통형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대한민국 공군의 운영 정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2026년에는 KF-21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어 천룡 미사일을 탑재할 준비가 완료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공군은 8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중국의 주요 도시를 폭격하여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방과학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서 2026년 안에 KF-21 전투기와 천룡 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탑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KF-21 천룡 미사일은 LIGNX1과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시험 개발 중인데 이 시험 개발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앞서 기술 확보 가능성, 개념 연구 등을 수행하는 단계로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 예산 규모가 매년 15%씩 증가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룡 미사일은 KGGB 폭탄과 같은 경량화 무기가 아닌 중대형급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분류되는데 무게는 1300kg 중량 한도 중 약 440kg 정도로 독일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 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내부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관통형 탄두로서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에도 충분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기존에 외국에서 수입하던 미사일을 대체하고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목표로 개발되었는데 이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탑재하면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서 국산 천룡 미사일뿐만 아니라 유럽산 아이리스-T 미사일과 미국산 AIM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 가능한 만능 KF-21 전투기에 대한 기사가 등장한 바 있는데 만약 전투기가 우수하게 설계되었더라도 핵심 무장을 장착할 수 없다면 그 효과는 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KF-21 전투기가 개발 중인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AIM-120 미사일의 제공 약속을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에 미국산 무장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었죠. 이처럼 KF-21 전투기는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여 양산되며 공대지 전투 역량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KF-21 블로기까지도 KF-21 전투기가 모두 공대지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이처럼 KF-21 전투기 및 국산 미사일 개발은 국제 방산 시장에 큰 의미를 지니며 자주 국방에서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써 KF-21 전투기는 5세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하며 해외 수출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가이 등 국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방부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관련 기술들을 2004년부터 개발에 돌입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시험 추진 기술의 원천 기술인 스크램제트를 2007년 완성한 이후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현재까지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올해 특히 많은 지원을 하며 빠른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기반으로 높이 올랐다가 떨어져 대기권에 진입해 하강시 속도가 떨어지는 형태이지만,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판 타우러스로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인데, 여기에 내년 시험 발사 예정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장착이 된다면 대한민국 KF-21 전투력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의 개발 속도에 맞춰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국방연구진들의 치밀한 전략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과거 대한민국 기술로만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며 모두들 실패를 예상하며 반대했지만, 우리의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끝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였고, 결국 그들의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물론 대한민국의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지금까지 대한국방 채널 KMC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온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